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MBC가 설을 맞아 정치와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속 보도해드릴 예정인데요. 첫 순서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와 정당의 지지도를 현재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5.4%로 가장 높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16.4, 이재명 성남시장 5.5,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4.6% 순입니다. 안희정 2.8, 원희룡 2.2, 황교안 1.6, 유승민 1.3, 손학규, 박원순, 김부겸, 남경필 순이고 모름과 무응답이 38.3%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반기문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43.7%로 26.9%인 반기문 전 총장을 16.8%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대와 학생 등 젊은 층의 지지도가 높은 반면 반기문 전 총장은 60대 이상과 농림수산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3%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당 9.8, 바른정당 9.0, 새누리당 8.1, 그리고 정의당 3.4% 순입니다. 지난해 9월 조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도가 오르면서 2위에서 1위로 올라섰지만 새누리당은 지지도가 4분의 1로 폭락하면서 1위에서 4위로 추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 지난 22일 실시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여론의 흐름을 보며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라 걱정을 한다고 해서 모두 후보로 나설 수는 없다며 1차적으로 제주도정을 충실하게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또 개발사업자와 환경단체로부터 양쪽 뺨을 다 맞고 있다며 환경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또 재래시장에는 제수용품을 장만하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설 명절 모습을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향에 내려앉은 비행기에서 귀성객들이 몰려 나옵니다. 가장 먼저 반기는 건 고향의 따스한 햇살. 마음은 벌써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에 가 있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오지만 어머니를 본다는 마음에 어머니가 많이 기다려지고요. 매번 설렙니다. 들뜬 마음은 마중 나온 가족들도 마찬가지. 공항 대합실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품에 안긴 손녀는 재롱을 부리고 할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손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절도 하고 싶고 할아버지랑 할머니 집에 있는 강아지랑 놀고 싶어요. 매일매일 전화통화 하다가 오늘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이 컸고 기분 좋네요. 재래시장은 제수용품을 장만하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생선들을 요리조리 꼼꼼히 살펴보지만 껑충 뛰어버린 물가에 걱정입니다. 풍성하지 마음만큼 조상님 상에 올라갈 거니까. 근데 단지 돈이 문제지. 옥돔도 작년에 비해서는 진짜 엄청 비싼 거라 지금. 경기 침체로 살림살이는 팍팍해졌지만 명절을 앞둔 설렘과 반가움으로 이 마음만큼은 풍성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공사 대금을 못 받을 염려가 없다 보니 건설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100억 원대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지역 건설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건설업체입니다. 연간 1,000억 원대의 공사를 맡고 있는 이 업체 사무실에 해양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 2곳을 만든 뒤 광급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서로 다른 입찰 금액을 적어내 낙찰 확률을 높인 겁니다. 행정기관의 의심을 피하려고 같은 사무실에서도 서로 다른 인터넷 IP로 전자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입찰 보는데 하나 갖고 입찰해서는 먹고살기 힘들죠. 직원은 10명, 15명 있는데 회사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이들은 중복 투차를 통해 행정기관이 발주한 항만공사 사업 600여 건에 참여 모두 8건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금액은 모두 103억 원. 사용하지 않는 항구를 체육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와 추자도 배수지 공사 등 다양한 항만공사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그 자회사들이 낙찰받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사는 A업체에서 하는 거죠. 그 낙찰받은 업체가 계약 당사자로 계약을 하되 실질적 공사는 다 같이 하는 거죠. 해경은 건설업체 대표 57살 양모 씨 등 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 제주도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인 50살 이모 씨 등 축구협회 전직 직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제주에서 열린 청소년 축구대회 심판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한 뒤 해당 심판에게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채 회식비나 협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죠. 부모와 자식 뒷바라지에 정작 자신들의 삶은 돌아보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제주도가 이들 세대의 노후 준비를 돕기로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55살인 양성문 씨.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2년째 된 새내기 농부입니다. 서울에서 20여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뒤 고향으로 돌아와 제2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귀농을 결정할 때까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직업이 바뀐다는 그런 변화의 두려움, 그게 가장 큰 거고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소스를 알려주고 동참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는데. 양 씨처럼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제주 지역 베이비 부머 세대는 8만 6천여 명.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3.5%입니다. 70대 이상 노년 세대보다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가 많지만 마땅한 일자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학력 수준이 높고 또 어떤 생활 양식이나 가치가 좀 다른 베이비부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의 노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의 창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노후 생활지원센터와 함께 도청 안에 전담 부서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우리가 사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제도적인 이런 여건들은 우리가 해볼 수 있다. 범위가 작고 제주가 특별자치도고. 2025년이면 제주 지역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안정된 노후 생활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씀씀이가 내국인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관광객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1인당 평균 지출액은 95만 원으로 내국인 46만 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평균 체류 일수는 내국인이 4.11로 외국인 3.91보다 조금 길었고 여행 형태는 내국인의 93%가 개별 관광인 반면 외국인은 개별과 단체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의 상가 분양과 임대 시장이 기대와 달리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임차인이 없어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일정 기간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상가도 있다고 합니다.
원주 MBC 유나은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내 한 상가. 가까이에 이전 공공기관 5곳이 몰려 있어 수억 원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상가들이 거의 완판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상가 건축이 마무리된 이후 실제로 업체가 입주한 곳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다른 상가들도 비슷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1층 자리도 임대를 놓는다는 쪽지가 붙어 있고 높은 층은 임차인을 찾기가 더 어려워 텅 비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고 1년 가까이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곳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분양 상가들의 상가가 분양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전보다는 수요가 조금 줄어있는 상태이고 임대를 거꾸로 맞추고 그 사람을 이제 분양을 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분양을 마치고도 상가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건 비슷한 시기에 상가 신축이 늘어난 데다 비싼 임대료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율이 낮아 상권 형성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23% 수준으로 주말이면 직원들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 썰렁한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가까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전부 다 이 본가로 다 주말쯤 철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주말에는 장사가 안 되는 동네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우려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마저 위축되면서 과잉 공급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혁신도시 상가 분양과 임대 시장은 당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네, 오늘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선 연휴 첫날인 오늘은 아침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활동하는 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는데요. 다만 비가 그치고 나면 겨울 황사가 몰려오면서 미세먼지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설 당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0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반짝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성묘길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종일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눈과 비가 이어지면서 귀경길 다소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일상으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 36살 남모 씨가 떨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제주시 동쪽 32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에는 16차례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제주 관광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일가족이 해병대원들에게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구여단 김인종 준위와 한동삼 병장은 지난 19일 제주시 구자읍 1주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전복된 차량에서 승객 5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은 인천에 사는 관광객들로 알려졌는데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일부터 특별 단속을 벌여 관광객 전문 식당과 골프장 내 식당, 일반 음식점 등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은 노르웨이산 고등어나 중국산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8건이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5건이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